자, 생명과학 2 지필 예비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밀러의 실험, 원시 지구에서 유기물이 생성되는 걸 알아본 시료입니다. 먼저 이렇게 환원성 기체를 넣고 전기방전. 자, 그럼 처음에 들어갔던 거는 당연히 뭐다? 암모니아, 즉 무기물이 되고 나중에 서서히 아미노산과 같은 유기물이 생성되는 걸 이제 여기 U자관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A는 암모니아다. 단백질까지는 안 만들어지고 단백질의 재료인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것은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전기방전은 결국은 과거 지구에서 뭐다 이런 번개와 같은 물질 합성에 필요한 외부 에너지를 말합니다. 자, 세포 공생설, 조상세포, 원핵세포가 있는데 막이 이렇게 말려 들어간 상태에서 산소 호흡 세균을 먹어치웠다 그죠? 그런데 공생을 하는 관계에서 이게 이제 산소 호흡을 대신 해주면서 ATP를 만들어줬겠죠. 그게 미토콘드리아의 기운이 된 거고. 그 다음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광합성 세균도 또 들어와서 공생을 한 결과 광합성 세균은 당연히 뭐다? 엽록체로 이제 전환된다 생각하면 되겠죠. 지구의 최초 생명체는 산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산소면 무산소고 그 결과 이산화탄소 같은 게 많이 나왔겠죠. 그죠? 그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다시 유기물을 합성하는 즉 광합성 생물이 생겨났습니다. 광합성 결과 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마지막 즉 산소호흡을 하는 세균이 생겨난 겁니다. 결국 이쯤 돼야 여기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인 산소호흡 세균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의 동그라미 기억 과정은 결국 뭐다? 이 그림 전체에서는 아직 볼 수 없는 거죠. 이까지도 다 뭐다? 원핵 세균들이 진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볼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이 과정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 A, 당연히 원핵생물이 되겠죠. 원핵생물과 일종의 원핵생물이 결합하여 진핵으로 진화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B는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약물을 만든다. 독립영양생물이다. 자, 무산소흡 종속, 산소흡 당연히 종속이지만 여기 있는 광합성 세균은 독립영양생물입니다. 자, 아주 간단해 보이죠, 그죠? 이렇게 A, B, C, D를 두 개의 속으로 만든다, 그죠? A, B, C가 같은 속이다. 공통점을 찾아야 되겠다, 그죠? 꽃잎도 다른 것 같고, 뿌리 모양도 다르고, 잎의 모양도 다르지만 잎의 어긋나기 여기는 뭐다? 잎이 마주보기다 그죠? 그러니 잎의 배열 상태로 나눈다라면은 A, B, C와 D로 나눌 수 있다 그죠? 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나누게 되면은 다양한 뭐다? 두 개의 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개통수의 공통 특징은 밑둥치가가 되겠죠, 그죠? 즉, 가를 가지고는 A, B, C, D, E를 나눌 수가 없다. 즉 A, B, C, D, E 모두 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나의 특징을 가지는 게 A, B, C다. 세 개니까 여기 되겠다. 그죠? 그 다음 다의 특징을 가지는 게 여기 된다. 그죠? 그러면 이런 나의 특징은 이런 A와 D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그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공통래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유연 관계는 공통 특징이 많으면 가까운 겁니다. C와 B 공통 특징 가, 나를 가지고 있죠. 최소한 가나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C와 D는 공통 특징 가밖에 없다. 그러니 C는 B보다 가깝죠. 그랬다. 하지만 D보다는 훨씬 거리가 멉니다. 공통 특징을 많이 가지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다의 특징은 D와 E 둘 다 가지는 특징이므로 D와 E를 나누는 기준은 될 수가 없다. 여기에 또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무엇이 있다, 없다 이렇게. 자, 학명은 속명과 종소명 쓰고 뒤에 이명법일 때는 이 두 개만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삼명법은 뒤에다 하나 더 씁니다. 앞에 이 두 개가 같으면 같은 종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 두 개가 같죠?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 자, 이 문제는 학명 문제다. 그죠? 학명은 속명 더하기 종, 소명 더하기 명명장대, 명명자는 적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요게 이제 이명법이고 여기다가 종명 같은 걸 더 적어주면은 삼명법이 됩니다. 그럼 요게 까지가 이명법이고 요거는 하나 더 적었다 삼명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요것도 이명법, 요거는 삼명법. 그런데 요까지만 같으면은 같은 종입니다. 그러니 청갈참나무와 졸갈참나무는 같은 종이 되겠죠. 자, 다 같은 속이다. 그죠? 그러니 종, 속, 과목 같은 속이면 같은 과다. 그 다음 청갈참나무와 졸갈참나무는 실제 학명이 이명법으로 보면 같다. 그죠? 같은 종입니다. 그림 보게 되면은 먼저 청갈참나무가 있고 지리적으로 이렇게 뭐 바다인지 강인지 생겼다. 그죠? 생기고 난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종이 생겼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종이 생겼다는 말 자체가 뭐다? 상식적으로 못했다. 격리되었다. 자, 개통수, 요게 이제 뭐 선택, 양치, 거시, 뭐 속시 이렇게 이제 식물이 분화가 되는데 모두 엽록체는 가지고 있다. 그죠? 엽록체의 특징 여기는 다 엽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A는 선태와 양치 식물 봐야 될 때마다 종자와 이단이다. 즉, 나다를 묶었으니까 결국 뭐다? 번식 방법으로 분류한 거 맞다. 그죠? 엽록체는 모두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엽록체 가지고 나누는 건 아니다. 그죠? 네, 적합하지 않다. 자, 관다벌로 나누게 되면은 이 그룹과 요걸 나눠진다. 그죠? 그러니 관다벌로는 뭐다? 선태와 나머지 식물을 즉 그림으로 본다면 관다벌로는 뭐다? 가와 나머지 나다라를 분류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틀렸다. 자, 개통수 똑같이 선태, 양치, 거치, 속시가 있네요. 관다벌을 가지고 나누는 거 맞겠다. 그죠? 그 다음 맞는 말입니다. 둘은 포자, 종자. 그 다음 이거는 시방이 없다, 시방이 있다. 그럼 시방 있는 경우는 또 뭐다? 떡잎수를 가지고 외떡잎과 상떡잎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속시식물을 다시 외떡잎과 상떡잎으로 나눕니다. 자,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멘델 집단이라면, 이상적인 멘델 집단이라면 이 세대를 거듭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이 꽃들의 비율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게 이게 P제곱 2PQ Q의 제곱 P로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1000개의 개체 Q제곱이 1000개 중에서 몇 개다? 90개다. 그 말은 100분의 9. 이게 뭐다? 10분의 3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Q는 0.3이다. P는 0.7이다. 그럼 이 개체는 77이 49도 그죠? 0.7
0.49, 0.09, 그리고 EPQ니까 0.42. 즉, 개체수가 1000이라면 490, 420, 그 다음 90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겠고, 이 비율로 딱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뭐다 하디-바이베르크 법칙이 적용되는 집단, 멘델 집단. 중요합니다. 멘델 집단은 세대가 거듭되어도 이런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멘델 집단은 진화가 없는 집단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똑똑이란 문제다. 그죠? 보니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490, 420, 90. 세대가 아무리 흘러도 유전자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여기에 나오겠죠. 그죠? 특히 이런 성선택, 특정 색깔은 번식률이 좋고 특정 색깔은 번식률이 좋지 않은 이런 성선택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전적 부동, 즉 진화를 유발하는 유전적 부동, 특정 유전자가 막 사라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도 안 되겠죠. 그죠? 자, 생명 유전을 이제 멘델 집단 요걸로 이제 응용을 해봅니다. 자, 500명이다. 남자가 500명이 있습니다. 여자도 500이 있다. 남자는 1이 됩니다. XY 아니면 X-Y입니다. 여자는 X1이 되겠죠. 이게 뭐냐면은 P제곱이고, 이게 2PQ고, 이게 Q제곱입니다. 그래서 Q제곱이 500명 중에서 몇 명? 5명이다. 그러면은 100분의 1이다. 그죠? 이 말은 10분의 1의 제곱이다. 그 말은 Q는 0.1, P는 0.9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남자의 경우는 뭐냐면 이게 P입니다. 이게 뭐다? Q다. 즉, 남녀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남자는 뭐다? Q가 0.1, 여기 0.1, 500에 0.1이니까 몇 명이죠? 50명, 50명. 남자는 50명이 뭐다? 생명이다. 이게 지금 여자는 5명이 생명이다. 10배 맞죠. 그죠? 남자가. 그 다음 보인자는 EPQ 2 곱하기 0.9 곱하기 0.1 하면은 얼마다? 얼마죠? 100, 0.18 되나요? 곱하기 전체는 몇 명? 500명. 그러면은 얼마죠? 90명 나오나? 그 다음 정상 유전자 X를 갖는 거는 당연히 뭐다? 0.9, 0.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멘델 집단이니까 똑같이 풀면 됩니다. 멘델 집단 뭔지 몰라도 Q제곱이 0.16이구나. 그 말은 Q는 0.4다. 그럼 P는 0.6이다. 그럼 요 A는 P제곱이니까 0.36이다. 라제이스 모레는 EPQ 0.24 곱하기 2니까 0.48이다. 기억이 니은보다 작네요. 그 다음 만명이라면 라지에이스 몰 EPQ는 0.48이기 때문에 4,800개짜리 되겠다. 그죠? 그 다음 세대가 거듭되어도 이거의 빈도는 기억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게 하디-바이엔베르크 법칙의 특징, 멘델 집단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증상은 라지, 유전병은 스몰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존재하죠.
P제곱, 2PQ, Q제곱. 자, 그런데 유전병 유전자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요게 360이다. 그러면 라지 AA는 얼마? 140명이다. 그럼 P제곱이 1000분의 140 짠짠 100분의 64, 즉 10분의 8의 제곱이니까 P = 0.8, Q는 0.2가 되겠죠. 유전자의 동형접합인 사람, 요거와 요거다, 그죠? 그럼 뭐다? P 제곱 88이 64, 640명하고 2는 4, 그러면 40명, 합치면 680명.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에서는 비율이 일정합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문제인데 개체수는 3600이다. 자, 딱 보니까 P 값이 커지는데 우리 공식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죠. P가 점점 커지면 이 두 개 값이 커지겠죠. 그죠? 대신 이건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니 P 값이 커질 때 요 값, 요게 뭐다? 요 놈들이 되는 거죠. 그럼 점점 작아지는 요건 누구다? 요거 되겠죠. 그럼 가운데 요거는 누구다? 요래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 3개, P 값이 0.25일 때 어떤 값이 주어지면 이 3개 핀도 합치면 뭐다? 당연히 1이 돼야죠. 그죠? 그 다음 AA와 같은 곳, 즉 요점하고 요점이다. 그죠? 요거일 때 P 값을 알아야 되겠다. 그죠? 어떻게 풉니까? A, P 제곱하고 라지 A 스몰 A, 2PQ가 같다. 그럼 짠 하면은 P가 뭐다? 2Q인 부분이다. 그죠? P가 2Q인 부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P 더하기 Q가 1이니까 3Q는 A 대입을 하면은 1, Q는 3분의 1, P는 3분의 2가 되죠. 그죠? 이 집단, 여기 있는 거, 스몰 a, Q제곱은 보다 9분의 1이 나온다. 그죠? 개체수가 9분의 1 곱하기 얼마? 3600 하면은 400 되나요? 그 다음 P가 0.25인 집단에서 A 개체수. 자, P가 0.25는 4분의 1이다. 그죠? P가 4분의 1 집단에서 스몰 AA. 그러면 Q는 얼마다? 4분의 3이니까. 스몰 A Q제곱은 16분의 9 분의 P가 0.5인 집단. P가 0.5는 P는 2분의 1이다. 그럼 뭐다? 집단에서의 AA 개체수. P제곱은 4분의 1이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9분의 4가 되나요? 자, 7번 문제는 분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죠? 먼저 지리적 분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 여기서 여기 A에서 B가 생겨났다. 그죠? 그럼 우리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은 A가 존재하고 있다가 B가 이제 만들어졌죠. 그죠? 어느 시점
지금 기억 시점이 됩니다. 여기 좀 되겠네, 그죠? 그런 다음에 같이 살고 있는 요 공간에서 B와 C가 있고, B가 있다가 여기 누가 나왔다? C가 나왔죠, 그죠? 여기는 따로 살다 보니 생겼고, 여기는 같이 따로 살다 보니까 다른 장소, 이소적 종분하고 같은 장소 안에 살았는데도 종이 생겼기 때문에 뭐다? 동소적 종분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서로 다른 종은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그 다음 유형관계는 B와 C에 가깝죠. 그렇죠? 즉 CA보다 C와 B 그러니까 반대가 된다. 그죠? 그 다음 이소적 종분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동소적 종분화가 일어났다. 자, 그럼 10번 문제. 플라스미드는 대장균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DNA를 생각하면 되고요. 첫 등분의 효소 유전자와 항생제 내성 유전자 두 군데가 있고 이 성장 호르몬이 보니까 딱 들어간 장소가 여기 있는 첫 등분의 효소 유전자다. 그렇죠? 그럼 이 가플라스미드는 첫 등분의 효소도 없고 항생제 내성도 없고 반면 요거 이 대장균은 요 제조합 플라스미드를 가지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항생제에 대해서 뭐다? 내성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요 대장균은 플라스미드를 가지지만 제조합 안 된 거기 때문에 저당분의 효소는 만들 수 있죠. 그리고 항생제 내성도 가집니다. 하지만 성장 호르몬은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항생제와 씨앗 X를 같이 넣었다. 그죠? 일단 항생제를 넣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은 이 두 개입니다. 두 개이고 씨앗 X는 여기 있는 저당분해 효소가 만들어지면은 이 씨앗 X를 푸른색으로 바꾼다 했잖아요. 때문에 푸른색으로 바꿨다는 말은 저당분해 효소가 만들어졌다. 즉 이 부분이 멀쩡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푸른색은 누구다? 요게 푸른색이 되죠. 반면 요게 뭐다? 흰색 돼야 되겠죠. 그럼 흰색 군체, 즉 또 흰색 군체가 뭐다?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는 유전자가 있는 플라스미드가 있는 거다. 그러니 흰색 군체만 따로 모아서 이제 키우면은 거기서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성장 호르몬을 만들 수가 있다. 자, 푸른색 군체는 저당분해 효소는 당연히 보다 있겠죠. 그래서 푸른색이 됐습니다. 하지만 성장 호르몬 못 만들겠죠. 성장 호르몬 유전자가 저당분해 효소 유전자 자리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 숙주대장균은 항생제가 없는 배지에서는 살 수 있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항생제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다. 자, B림프구 세포기억이 있다. 그죠? 암세포, 이 세포기억, 잡종세포, 이 세포기는 우리 보통 암세포를 쓰는데, 이건 항체를 만듭니다. 항체를 생성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뭐다? 분열을 잘 하죠. 두 세포가 딱 결합했을 때는 뭐냐면은, 똑같은 항체를 이 세포기억 계속 분열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항체를 똑같은 걸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세포융합이다. 두 세포를 합치기 때문에 세포융합기술, 세포융합기술입니다. 그 다음 이 기억과 이 니은은 유전적으로 동일할 수가 없죠. 왜? B림프구 유전자와 세포 유전자가 합쳐진 거니까. 자, 19번 문제도 유전자 재조합을 영어 문제입니다. 그죠? 엠피실린 첨가한 곳에서 이 두 개는 없다. 카나마이신 첨가된 이 두 개는 없다. 자, 그럼 뭐다? 이 두 개 없는 것들은 요거는 뭐다? 대장균 1이 되겠죠. 대장균 1. 즉 대장균 1은 항생제 내성을 전혀 갖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죠? 그 다음 항생제가 없는 배지에서는 살았지만 항생제가 있는 배지에서는 둘 다
나왔기 때문에 대장균 1이 되고, 그 다음 기억 보면은 기억은 여기서는 엠피실린에서 있다, 그죠? 하지만 카나마이신에서는 없다, 그죠? 그럼 뭐다? 요 기억은 뭐다? 카나마이신 부분에 뭐 유전자가 망가진 상태, 즉 카나마이신 부분에 누가 들어왔다? 유전자 X가 들어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요거 대장균 3가 우리 기억에 해당된다 생각하겠죠. 해당되고 이 대장균 3는 뭐 할 수 있다? 유전자 X. 그래서 뭐 만들 수 있다? 유전자 X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즉 유전자 X의 단백질을 생성하는 거죠. 자, 대장균 2는 이 부분이 카나마이신이고 이 부분이 엠피실린이니까 둘 다 멀쩡하니까 대장균 2는 카나마이신, 엠피실린 모두에서 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X가 삽입된 거는 뭐다? 카나마이신 유전자 부분이다. 그래서 되겠죠. 자, DNA 염기 서열을 이제 알아보는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라이머가 있는데, 여기에 새롭게 이제 하나가 점점 이렇게 붙어서 나갈 겁니다. 자, 여기 원본 사설이고, 그 다음 여기가 5땡에서 3땡이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A라면 여기 누가 들어가야 된다? T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C면은 여기 뭐다? G. 이런 식으로 점점 위쪽으로 합성해 길어질 겁니다. 이때 들어오는 요 하나하나들이 뭐냐면은 DNTP라고 해요. 즉 정상적인 NTP, 뉴클레오트리포스페이트, 즉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데 DNTP는 뭐냐면은 D디옥시, 즉 산소가 하나 더 떨어졌기 때문에 리보스란 당에 산소가 없어서 DDNTP가 끼어들면은 뭐다? 더 이상 합성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게 DTTP면은 그 다음에 요놈이 올 수 있는데 요게 DTTP면은 그 다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DDNTP 즉 DDATP, DDTTP, GTP, CTP DD가 중간에 우연찮게 끼어들면은 거기서 뭐다? 합성이 멈춰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다? 모두 끝나는 게 A에서 끝납니다. A 다음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다? 우연찮게 T에서 끝나는, 즉, 기억은 뭔지 몰라도 이렇게 막 여러 개 합성되어 있지만 다 A로 끝난 겁니다. 이렇게. 반면 니언은 다 T로 끝났고 디귿은 G로 끝났고 지금 리얼은 C로 끝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A, T, G, C. 자, 그리고 요 부분, 이런 부분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겠죠. 그죠? 그 짧은 것들을 이제 뭐다? 달리기 시작한 거죠. 줄을 쫙 해서 누가 빨리 가나 했는데 제일 짧은 게 제일 빨리 갑니다. 그러면 여기 뭐다? G죠. 그럼 뭔지 몰라도 끝이 있고 G로 끝나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 여기 뭐죠? T죠. 이건 뭐다? G 다음에 T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요거는. 그 다음 요거는 뭐죠? C죠. 요거는 뭐다? G, T, C로 끝난 겁니다. 그럼 요거는 뭐겠죠? 다시 G죠. G, T, C, C로 끝난 거죠.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중요하죠, 그죠? DDNTP가 들어가면 합성이 중단된다. 그 다음 여기에 각각 튜브에는 뭐다? 정상적인 NTP, 즉 DNTP는 있어야 되는 되겠다.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 프라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제 순서로 적으면 되겠죠. 그러니, 이게 앞부분이 프라임을 하면 제일 짧은 게 뭐다? G로 끝났고, 그 다음 T, 끝난 사람. 그 다음 C, 그 다음 G, 그 다음 A, T, C, A. 이게 제일 길겠죠. 차례대로 적어서 차례도 적으면 됩니다. G, T, C, G, A, T, C, A로 끝났죠.